자, 이번 강의는 C 언어 특징입니다. 자, 먼저 이 C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C는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이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1972년도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를 왜 개발했을까요? 바로 C는 유닉스 운영 체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도 과거에는 종종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서 어떤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탄생된 언어가 포철한 언어라는 것이죠. 자, 이 포철한 언어는 어떤 뭐 자연과학, 뭐 공대, 뭐 물리 이런 데서 너무나 과거에 많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라 그럴까요? 그때는 이과계통, 뭐 공대나 물리학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은 포철안을 모르고는 계산을 잘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포철안 너무나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해서 포철안은 이과계통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사용된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 회사 같은 데서 전산화할 때 사용한 것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언어로 코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바로 베이직, 요즘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죠. 이거는 1964년도에 어떤 컴퓨터가 막 발전되기 시작하였겠죠. 그때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베이직이라는 것이죠. 이 베이직 언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너무나 유명하죠.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했던 언어가 베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이 베이직은 빌 게이츠가 계속 발전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 베이직은 뭘까요? 비주얼 베이직이죠.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으로 온갖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윈도우 환경도 상당수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이직은 처음에는 교육용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용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과거 시험에서 어떤 언어를 놓고 그 언어 특징에서 이거는 교육용,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뭐 등등 이런 걸 구분할 때 그 언어를 개발한 목적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처음 개발할 때 교육용, 처음 개발할 때 뭐 계산용, 처음 개발할 때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지만 개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곳에 사용될 수 있겠죠. 여러 곳에 사용되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곳. 그 여러 곳은 범용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서 C 언어를 어떤 책에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곳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가 책을 지으면서 적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 이 영역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면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언어를 개발할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 관련 계보를 여기 적었는데 그 알골 68 언어를 필두로 해서 이 C가 탄생되었다라는데 이 C라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바로 B 언어를 참조해서 C가 개발되었습니다. 해서 알파벳 B 다음에 C죠. 해서 C 언어다 이렇게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가 나오고 나서 C++, 그리고 뭐 자바, C# 이런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100개, 200개, 300개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언어 중에 그냥 탄생했다, 조용히 사라진 언어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언어도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제가 여기 오른쪽을 봅니다. 2022년도에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 순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TOB에 물론 이 프로그래밍 인기 순위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C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거의 인기 순위가 1위였습니다. 근데 요즘 좀 밀렸어요. 지금 인기 순위 여기 보면 뭘까요? 이 파이썬이에요. 물론 뒤에서 파이썬 설명할 건데 그때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파이썬이 모든 이런 인기 차트에 거의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C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C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조사 기간에 따라, 그 용도에 따라서 인기 순위는 C 언어는 저 밑에 5등 이하로 가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볼까요? 파이썬, C, 자바, C++, C#, 6위에는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7위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홈페이지 개발할 때 쓰는 언어죠. PHP 그런 것처럼 해서 여기 적어둔 인기 순위 여기 20위까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아직도 C는 상당한 인기가 있죠. 물론 지금 떠오르는 파이썬이 이제 C를 제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C가 1972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인기가 있고 C가 앞으로 여러 곳에 사용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언어 특징에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듯이 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여기 첫 번째 특징에서 바로 C는 함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앞에서 함수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빨리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이식성이 좋고, 세 번째는 다양한 연산자가 존재한다. C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과거 언어들은 연산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는 제공하였겠죠. 그런데 C가 나오면서 C의 표준에서는 연산자가 48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전 바뀌면서 더 많은 연산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산자는 뭘까요? 연산자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더하는 기능, 빼는 기능. 연산자가 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언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은 연산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여러 곳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사용자에게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앞에서 다룬 함수도 곧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연산자도 뭘까요? 더하는 기능, 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는 개념하고 연산자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서 연산자로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함수로서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C 언어에서는 연산자로서 어떤 기능을 제공했다면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곧 함수와 연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융통성이 있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뭘까요? 그거는 어셈블리어예요. 그 어셈블리어는 곧 기계어니까요. 컴퓨터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100%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계어밖에 없겠죠. 그 기계어는 곧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그런 기계어가 아닌, 우리가 기계어를 아닌 것은 고급 언어라고 하죠. 코볼, 포트란, 비주얼 베이직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는 100% 어떻게 될까요? 그 기계가 가지는 특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계가 가지는 모든 기능, 컴퓨터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건 기계니까 기계어밖에 없습니다. 기계어가 아니고는 100% 어떻게 될까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어는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이죠.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해서 고급 언어가 탄생한 것이죠. 우리 사람 기준으로. 그러면 사람 기준의 고급 언어가 100% 기계어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C가 탄생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C는 외관상 보기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0과 1로 된 건 아니죠. 고급 언어로 분류가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나 강력하고 기계어 같으니까 C를 중급 언어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분류할 때 기계어 다르게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급 언어는 기계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사이에 무엇이 중급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C가 탄생되면서 C는 고급 언어인데 그 기능은 저급 언어, 기계하고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급 언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C는 어떻게 될까요? 강력하다라는 거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적어 놓은 C는 뭐 과학 기술용 뿐만 아니라 뭐 오락, 문서 작성기, 뭐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곳에 심지어는 언어의 컴파일러 제작에도 C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 C 언어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타입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할 말이 많고, 근데 요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입은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INT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타입을 라고 그랬죠. INT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타입이죠. 자, 이렇게 하고 A는 INT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에는 무엇을 이런 값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C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7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INT 정수형 A로 선언해놓고 여기는 정수가 아니고 뭘까요? 실수값을 대입하였습니다. 뭐가 맞지 않죠.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바에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C에서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타입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타입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언어 특징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C 언어 특징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C는 함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라는 게 C 언어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입니다. 역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 include가 가장 먼저 나타나죠. include에서 포함시키는 헤더 파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많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주어진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sum, 그리고 average, 평균. 자, 이 프로그램은 두 수의 합하고 두 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는 항상 메인 함수부터 실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메인 함수에 두 수 x 100, y는 200입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에 있는 거는 뭘까요? 자, 프린트 포맷 함수. 여기 프린트 포맷 함수입니다. 자, 이 프린트 포맷 함수 안에 뭐가 sum 그리고 average라는 함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C는 그 안에 전부 함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프린트 포맷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C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니까 내가 정의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C에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sum, 두 수의 평균을 구하는 average. 만약에 이런 것도 지원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정의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C에서 지원하지 않는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 자, 여기 이제 sum 함수 정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avg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에서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함수명 앞에 int, avg는 함수명 앞에 더블, int는 정수를 반환하고 더블은 실수를 반환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해서 밑에 메인 함수에서 sum에서 두 개의 인수 xy 100, 200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디로? 이 sum 함수 xy로 전달해 주면은 바로 여기서 s는 x 더하기 y입니다. 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하고 return s. 바로 이게 함수를 사용자가 정의한 것이 되겠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똑같은 xy를 전달받아서 평균은 두 수를 더해서 두 개니까 무엇으로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의 기본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 함수가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함수가 여러 개 놓는데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용하고 C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의해서 사용한다. 뭐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C의 프로그램 구조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C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자, 이 C 프로그램 구조를 살펴보면은 먼저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였듯이 이렇게 include 외부 파일 편입이 있고 여기 변수가 이렇게 A는 1, B는 2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인 함수 바깥에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변수를 메인 함수 바깥에 있으므로 C에서는 외부 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언어에 따라서는 이 외부 변수는 전역 변수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외부 변수, 이 전역 변수는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모든 함수,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모든 곳에 어떻게 될까요?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역 변수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무엇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인 함수, 다시 말하면은 C에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안쪽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변수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선언되어 있는 것은 다 지역 변수인데 그것도 선언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선언할 때 intb는 3, intc는 4,
이렇게 단순하게 선언한 거는 C에서는 자동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겠죠. 그런데 선언하면서 int d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무엇을 스태틱, 이거는 정적을 말하는 거죠. 이 스태틱을 붙인 변수는 내부에서 있으니까 내부인데 스태틱이 있으니까 내부 정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 선언하는 방식에 따라서 특징, 쓰임새 너무나 다양한데 그거는 지금 다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은 말이죠. 앞에서 운영체제 할 때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깥쪽에서 무엇이 B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다시 안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B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언어에서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이렇게 중복해서 선언해도 상관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어떤 블록의 관계가 없다면은 동일한 변수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블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했을 때 과연 C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Y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습니다. 이때 A, B, C, D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서 단지 다른 거는 동일한 이름이 없으니까 그 고유의 값이 즉 정해지겠죠. 근데 단지 이 구조에서 B가 핵심이 되겠죠. 왜? B는 이렇게 바깥에도 선언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도 선언되어 있으니까 자, 바깥에 선언된 거는 B는 2라는 값이고 안에서 선언된 B는 3입니다. 그랬을 때 이 B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딱 보면 생각이 되겠죠. 바로 이 B는 바깥에 선언된 2가 아니고 뭘까요? 안쪽에 선언된 3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바깥쪽도 있고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 선언된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선언된 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안쪽에 선언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 것은 무시되고 안쪽에 선언된 게 적용된다. 해서 여기 Y는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선언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는 뭐가 될까요? 바깥에 선언된 이 A가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와 관련 내용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어진 프로그램 실행하면 Y는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13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프린트문에서 출력이 된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뭐라고?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비슷한 구조인데 바로 이 블럭이 중첩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 변수가 작동되느냐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 이 블럭의 중첩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블럭의 중첩에 대해서는 과거 전산 7급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출제되었을 때 많이 출제된 내용이에요. 이 블럭의 중첩은 언어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지금은 그런 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거는 설명하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전산 9급 시험에서 이 블럭의 중첩,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정도의 내용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중첩되어 있을 때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외부 변수는 없고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이 블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바깥 블럭에서 A, B가 1과 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A는 없고 B가 바깥에 있는데 역시 B가 있고 또 다른 C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이름의 변수명이 블럭이 없으면 두 개를 중복해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다가 지금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타납니다. 안쪽에서 선언된 건 지역 변수죠. 바로 여기 있는 비지역 변수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비지역 변수는 좀 이따 이 프로그램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여기 표로 나타나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A는 B 더하기 C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A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쪽 블럭에서는 A가 없죠. 바깥쪽 블럭에 그냥 A는 1이에요. 그러면 이 A는 뭘까요? 바깥쪽 블럭에서는 된 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 더하기 C가 되는데, 근데 B하고 C는 안쪽 블럭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연산은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정의된 B는 3, C는 4가 정의돼서 A는 무엇이 될까요? 7로 대입이 되겠죠. 또 이야기합니다. 이 A는 안쪽에는 순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A는 무엇이? 바깥에 있는 이 A가 될 것입니다. 해서 이 A 값은 1로 대입하였는데 안쪽 블럭에서 어떻게 될까요? B 더하기 C에서 7이 되어서 이 1 값은 뭐로 변경이 될까요? 이 1 값은 여기 적어둔 것처럼 7 값으로 대입 다르게 되겠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은 이거예요. 자, 좀 더 이야기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블럭 중첩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안쪽 블럭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쪽 블럭으로 벗어나겠죠. 자, 여기서 좀 용어를 제가 써볼까요? C 프로그램에서 어떤 블럭이 중첩되어 있고 그 블럭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 앞에서 좀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택. 이 스택에 활성 레코더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활성 레코더는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활성 레코더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있고, 근데 간접적으로 이 개념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 레코더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설명하고, 이 활성 레코더는 이렇게 블럭이 생성되어 있고 그 블럭을 프로그램 실행해서 진입할 때마다 그 블럭마다 활성 레코더가 만들어지고 그 블럭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징을 이 활성 레코더에 저장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선언된 변수 값도 이 활성 레코더에 저장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해서 블럭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입할 때 무엇이? 활성 레코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블럭을 실행 끝나고 벗어날 때는 만들어진 이 활성 레코더는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여기 마지막 두 출력 프린트 포맷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프린트 포맷에서 %d 하고 A 출력하라면 이 A는 뭐가 될까요? 이 안쪽 블럭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A 값은 바깥에 있는 이 A가 될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A는 7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출력은 7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프린터 포맷에서 B를 출력하려면 당연하게 이 안쪽 블럭은 없어졌으니까 바깥에 있는 뭐가 될까요? B는 2가 되겠죠. 해서 안쪽 블럭에서는 B는 2가 출력된다. 자, 여기까지가 블럭의 중첩에서 현재 전산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 비지역 변수가 뭔지 잠깐 여기 읽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그 함수 안에서 또 이렇게 블럭이 중첩되다 보면은 안쪽 블럭이 있고 바깥쪽 블럭이 있겠죠. 해서 안쪽 블럭은 당연하게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그 안쪽 블럭 바깥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가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인 함수 기준으로 보면 지역이야. 블럭이 중첩되어 있다 보면 다 지역 그러면 성립하지 않죠. 해서 블럭이 중첩되어 있을 때 블럭 있을 때 안쪽 블럭 바깥에 있는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때 비지역 변수는 다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안쪽 블럭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블럭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안쪽 블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 블럭에 선언되어 있지 않는 변수는 어디 걸 가져오는 것이죠? 바깥쪽 블럭을 가져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A라는 변수입니다. 해서 여기 적어둔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 용어 하나 가시적 이런 거죠. 이거는 안쪽에서는 바깥쪽을 볼 수 있는데 거꾸로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 블럭의 변수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런 개념이 가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